네, 이 맛에 산다. 살맛 나는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돌파 트리거 와운넷 임종혁 파트너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올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네, 벌써 2월이 끝나고 3월장을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라든지 이벤트, 정책에 또 종목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종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 정책 이슈죠? 예, 네, 맞습니다. 바로 보면 네. 저 PBR 이슈 여전히 오늘 이제 예. 어제 반등을 좀 이끌었던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발언이 또 한몫을 했던 것 같은데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예. 하지만 그래도 5월까지 기대감을 열어놓는 이제 발언으로 등락은 거듭하고 있지만 계속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예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장주 투자와 가치주 투자 투트랙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세부 가이드라인이 6월 정도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 세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공개가 될 거고 3분기 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이 될 거고요. 4분기 때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PBR 고 ROE 기업들 중에서 안 오른 기업들,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안 오른 기업들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3월 외부 감사 시즌을 앞두고 부실한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우량하고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구축하시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 뭐죠? 성장주랑 가치주 투트랙 지금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감사 시즌에 대한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우량한 기업들을 계속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 저 PBR 관련해서도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잘 갔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 내에서도 기대감을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임종현 파트너가 또 픽한 종목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정말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네. 가까이 두고 보기 너무 아까운 종목이고 정말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라면 네. 사고 싶은 주식입니다. 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쿠쿠 홀딩스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인데 생각보다 오른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쿠쿠홈시스라는 상장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쿠쿠전자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밥솥 하면은 이제 쿠쿠죠. 쿠쿠 아니면 쿠첸인데 네. 쿠쿠가 이제 대한민국 밥솥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저도 쿠쿠 써요. 저도 써요. 네. 저희 어머니도 쿠쿠 쓰고요.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쿠쿠 밥솥을 쓰고 있고 밥솥 사업은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안 하고 있습니다. 쿠쿠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 밥솥으로 이제 형성된 브랜드 로열티를 기반으로 각종 주방 가전, 환경 가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상장 자회사인 쿠쿠홈시스를 통해서는 렌탈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렌탈 계정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 침투율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를 지배하고 있는 쿠쿠홀딩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은 자사주 비중이 한 12%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하면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과거 BPS, 작년 3분기 BPS 기준으로 PBR이 0.59배 전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래 BPS를 땡겨서 PBR 계산해 보면 0.5배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정말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예상 ROE는 10% 이상이에요. ROE가 10% 이상인 기업들은 PBR이 1배 근처로 가도 돌 던질 사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PBR 고 ROE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클 때, 그럴 때 쿠쿠홀딩스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부채 비율은 15%대고 자본금이 작아서 그런 거지만 유보율은 3만 %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사주 소각 의지도 피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가 기준 배당 수익률 보수적으로 이제 추정해도 4% 이상이니까 참 너무 지금 시장의 정신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업 투자자였으면 샀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데 앞서서 SK증권에서 그 중소형주 내에서 본다라는 종목이 쿠쿠홈시스였거든요. 쿠쿠홈시스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ROE도 좋은데 ROA랑 간극이 좋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0.4배에서 0.8배 사이의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특히 쿠쿠홀딩스가 좀 유리한 게 사업회사보다는 지주회사가 지금은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홀딩스로. 자사주 비중 높고
높고 최대 주주 및 특수가계인 지분이 무지하게 높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네. 수 있는 그런 기업. 아. 그런 기업이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쿠쿠홀딩스가 딱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쿠쿠홀딩스 말씀하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역발상 투자를 선호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남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기아, 현대차 얘기하면 김새는 거예요. 이러죠. 맞아요. 김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쿠홀딩스 뭔가 좀 혹하는데 가격대 어디까지 보세요? 정말 이 목표가 제가 이제 1차 목표가 18,300원으로 설정해 드렸는데 네.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한 1차 목표가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훨씬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8,3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만 원대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사실 이렇게 절대적 저평가 기업들은 손절가를 이탈할 경우 추가 매수해야 되지만 네. 종목 교체가 빈번하신 분들을 위한 손절가 바로 15,800원입니다. 저 이제 쿠쿠홀딩스 하면 임종혁 대표님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홀딩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은 또 저PBR 수혜주다 보니까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셀트리온 또 실적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기대감이 높고 무엇보다 셀트리온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진 펜트라의 지금 미국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29일에 있는 만큼 조정을 매수 기회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대형주로서의 조금 더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을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속보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정책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PBR 정책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도 좀 들썩였어요. 맞아요. 네. 이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는 약간 반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주기적으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기적으로 급등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권에서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사부작 분할 매수해놓고 기다리면은 분기마다 네. 팔 기회가 이제 한 번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이 테마주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쪽이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공포가 지금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생산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다 보면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 과제로서 최우선 국정 과제로서 출생 장려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네. 것 같고요.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 정부에서도 이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어떤 강력한 특단의 어떤 네.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로 가는 과정에서 로봇으로 안 돼요. 낳아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혼인신고할 때 구청에서 태극기 줘요. 애국하라고. 그 애국에 대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출생에 예, 대해서 예. 뭔가의 애국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테마 안에서도 그래서 매매하기가 쉬운 또 맞아요. 테마다라는 의견 예, 주셨으니까 종목 내에서 또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 내에서 기술적인 위치가 제일 아름다운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아름답습니까? 네, 제로투 세븐. 어차피 저출산 피해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적이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총선 정책 테마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네. 대선 정책 테마주로도 분류될 수 있고 중국 정책 테마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중비책이라는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로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이고 또 중국 내에서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꽤 이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외 동남아 시장 침투 스토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현재 유동자산 규모가 유동부채의 4배 정도 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흐름 좋았고요. 3월 그리고 4월 총선까지 했을 때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가 바로 저출생 정책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출생 대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직무유기에 대한 압박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애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로투세븐이 그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을까. 가격대 어디까지 보세요? 예, 어쨌든 부국강병을 위한 최고의 애국은 출산이다라는 그렇죠, 결론을 내리는 그렇죠.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이 올라가야죠. 아유, 자, 네네, 맞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상 상당히 보수적인 1차 목표가는 7,700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1차 목표가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런저런 정책 흐름 타다 보면은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손절가는 6,65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트레이딩 좀 팁이라고 한다면 조용할 때 좀 샀다가 이슈 나오면 팔았다 이거 반복해야 되는 예, 거죠? 오늘 약간 거래량이 좀 급증했지만 네네. 그래도 생각보다 화려하게 불타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거래량이 급감할 것 같아요. 그때 쓱 들어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치고 나갈 때, 네. 예, 그때 이제 쓱 하고 매도하시면은 깔끔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